특정 오행이 많은 사주, 잘 쓰면 천하무적, 잘못 쓰면 강한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주 팔자에 같은 색이 여러 개 이상 있나요? 사주가 세다 하는데 왜 인생은 꼬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강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안 써봐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특정 오행이 많은 사주를 천하무적으로 쓰는 길. 오늘 주제는 특정한 오행이 많을 때 그 많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란 8개 글자를 말합니다. 한 오행이 많다는 건 다른 오행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오행은 강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쓸 줄 몰라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오행이 많을 때 생기는 현상. 오행이 많아지면 쓰임이 막힙니다. 목은 많은데 화가 약하면 불이 꺼집니다. 아궁이에 나무를 너무 많이 넣으면 산소가 들어가지 못해서 불은 잘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꺼져버립니다. 오행도 똑같습니다. 많아지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막힙니다. 목이 많을 때 목의 에너지는 시작하는 힘이고 뚫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쓰는 방식에서 달라집니다. 목이 강한 사람은 밀어붙이기는 쉬운데 정작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데서 막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나옵니다. 다듬는 데 쓰느냐, 태워서 쓰느냐. 금으로 쓰면 다듬는 길입니다. 틀을 만들고 구조를 맞춥니다. 하지만 목이 너무 강하면 금이 먼저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다듬는 길이 자꾸 막힙니다. 이럴 때 살아나는 게 화력입니다. 화가 많으면 목은 연료가 됩니다. 태워서 앞으로 갑니다. 화가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힘은 남고 일은 많은데 결과가 남지 않습니다. 목이 많으면 반드시 화로 전환해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시작의 힘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토일관에 목이 많을 때 같은 목이 많다인데 왜 어떤 사람은 버티고 어떤 사람은 바뀔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토일간이냐 아니냐. 토일간에 목이 많으면 그 목은 관살로 들어옵니다.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지요. 책임이 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이 부담 그대로 안고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화가 있느냐 없느냐. 화가 있으면 이 관사를 인성으로 끌어옵니다. 부담이 공부로 바뀌고 외부의 요구가 내 힘으로 전달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화가 없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목은 끝까지 관살입니다. 버텨야 할 짐으로 남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토일간에 목이 많으면 반드시 화로 전환해야 살아납니다. 같은 목이어도 화가 있으면 힘이 되고 없으면 부담으로 남습니다. 토가 많을 때 바쁜데 결정이 늦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게 토가 많을 때입니다. 토가 많으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 선택이 미루어집니다. 그럼 토는 어떻게 쓸까요? 길은 둘뿐입니다. 목이나 금입니다. 목이 있으면 방향이 생겨 결정이 빨라집니다. 금이 있으면 기준이 있어서 정리와 마감이 붙습니다. 반대로 토만 강하고 목도 금도 없으면 일은 하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요점은 뚜렷합니다. 토가 많다면 목은 결정을 하고 금은 마감을 합니다. 금이 많을 때 금의 역할은 정리와 껍질을 빻는 도정입니다. 섞어 있는 것을 갈라 핵심만 남기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금이 강한 사람은 축약, 정리, 기준 세우기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이 많아서 화나 수가 부족하면 금이 제대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화는 원료에 해당되고 수는 결과물에 해당이 됩니다. 원료가 없으면 정리할 것이 없고 결과물이 없으면 정리가 성과로 남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금이 많을 때 화와 수가 있어야 그 힘이
발휘됩니다. 화가 많을 때 화는 확장성과 섞임이 큽니다. 사람도 잘 만나고 분야도 폭넓게 다룹니다. 그런데 화가 강한데 토가 약하면 경계가 흐려져서 어디까지 내 영역인지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화를 쓰려면 토가 필요합니다. 토가 있어야 범위가 잡히고 집중이 생깁니다. 화가 많으면 토가 있어야 방향이 잡힌다. 수가 많을 때 사용법을 좀 알아볼까요? 물이 많으면 깊어집니다. 어둡고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밝아지기 어렵습니다. 그 깊은 물 그냥 잠겨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길은 하나, 바로 목입니다. 목이 들어오면 가라앉는 생각이 위로 올라와 행동으로 바뀝니다. 흐름이 드러나고 불로 이어질 출구가 생깁니다. 목이 없으면 생각이 깊어지는데 행동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수가 많으면 목이 유일한 해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살펴볼까요? 사주에 쓰이면 궁합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주에 막힌 곳이 있고 내가 멈춰 있을 때 상대가 다음 한 발을 만들어주면 관계는 편해집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길 하나를 내주면 숨이 트이고 일이 풀립니다. 반대도 분명합니다. 기대는 큰데 막힌 순간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관계는 금방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내 사주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그 사람이 막힐 때 다음 수를 주는지를 봅니다. 정리는 한 줄입니다. 궁합은 감정이 아니라 막힐 때 다음 한 발을 만들어 주느냐입니다. 심리로 이어지는 핵심, 역치. 지금부터가 바로 핵심입니다. 결국 오행은 심리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마다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역치란 자극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반응이 생기는 최소 기준점을 말합니다. 빛이 아주 약하면 눈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세기가 넘으면 비로소 보인다라는 반응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역치입니다. 사주에서도 똑같습니다. 토가 강하면 역치가 높습니다. 작은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고 감정이 늦게 올라옵니다. 곁으로는 차분해 보입니다. 반대로 토가 약하면 역치가 낮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복이 커 보입니다. 누군가는 안정적으로, 누군가는 불안정하게. 정리는 한 줄입니다. 오행은 성격이 아니라 삶에 반응하는 역치의 속. 오행이 많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천하무적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목이 많으면 불을 만나 앞으로 나아가고 토가 많으면 움직일 힘이 필요합니다. 금은 불과 물이 있으면 찰떡궁합이 되고 불은 땅이 있어야 자리를 잡습니다. 물은 나무가 있어야 깊지 않게 흐릅니다. 오행이 많은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조건만 맞추면 독이 아니라 천하의 장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장 공감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비견 겁재가 많은 사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